자, 7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조건부 서식 한번 좀 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막대 스타일을 적용하는 게 하나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행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요. 제가 시험 볼 때는 막대 스타일이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엑셀에. 그러다가 막대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묻다가 근데 그 행 전체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문제는 행 전체에 대해서 꾸며라 하는 것, 조건부 서식에 관한 걸 꾸미는 과정이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빠질 건지 아니면 잠깐 빠진 건지는 모르니까는 두 가지는 다 배우셔야 돼요. 예. 첫 번째 거 쉽습니다. 첫 번째 거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급여 시간당 셀이라는 거 있네요. 급여 시간당 셀. 여기 보이시죠? 예, 블럭 잡으세요. 급여 시간당 55,000원서부터 55,000원까지. 그렇죠? 얘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저 위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라 그랬죠? 막대 스타일 하라 그랬죠? 데이터 막대 맞습니까? 데이터 막대. 무슨 색깔 하래요? 여기 녹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르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되게 쉽죠? 뭐 키보드를 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블럭 잡고 항목에 가서 해당하는 거 딱 클릭,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유는 알고 넘어가야지. 뭐냐?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조건에 따라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황색 설정했었고요. 여기에는 쉼표 스타일 집어넣었고요. 여기는 H자를 출력해라 하고 우리가 명령을 걸었잖아요. 서식을 꾸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조건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자, 보시면 8만원이라는 숫자 가장 크잖아요. 얘가 녹색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54,000원이 제일 색깔이 좁아요. 그리고 72,000원, 65,000원 정도 보시면은 중간에서 살짝 아래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65,000원이 여기서 말하면은 65,000원이 중간 정도 갑시다 이거죠. 평균이 아니라 크기로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82,000원이 8만원이죠. 그리고 72,000원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65,000원, 뭐 63,000원이 58,000원이나 얘들은 아래쪽 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장영수가 54,000원인데 제가 10만원으로 바꿔볼게요. 10만원으로. 이렇게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아까 8만원인 건 알아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꾸며졌잖아요. 이런 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되고 54,000원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 막대 스타일을 꾸미시오. 그럼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와서 데이터 막대인데 빨강으로 하시면 빨강 하면 되고 파랑으로 하시면 파랑 하면 되고 녹색 하시면 녹색 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게 한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간당 급여 시간당 이거요. 여기 6만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6만원 이상. 72,000원, 8만원, 65,000원, 63,000원 동네 있잖아요. 그럼 얘만 지금 파란 막대기로, 녹색 막대기로 너비를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줄이 6만원 이상이니까 이 전체 줄이 파란색 글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행 전체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블록 잡습니다. B 5번째부터 J 12번째까지. 행 전체는 행이라는 건 줄이잖아요. 줄. 아까는 해당되는 항목만 블록 잡아서 했지만 이번에는 72,000원이면 이 줄 전체가 다 파란색이 나와야 되니까 전체를 블록을 잡는 거예요. 블록을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가시고 세규칙 가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가시면 돼요. 세규칙. 그 다음에 수식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수식. 네, 클릭하세요. 수식 클릭하고 밑에 수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식은 어떻게 꾸미라 그랬어요? 서식 버튼 있잖아요. 그렇죠? 서식 버튼 눌러서 글자 색깔을 무른 색깔로 바뀌게 하라 그랬죠? 이거 누르면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죠? 파랑. 문제집 파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하세요. 이렇게 파랑으로 하면 돼요. 조건을 아직 안 쓴 거지만 여기서 수식을 쓰면 돼요. 뭐가 6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식에 가서 파란색 하라고 하면 파란색, 뭐 빨간색 하시오면 빨간색, 굵게 하시오면 굵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는 급여 시간당의 첫 번째 항목 거를 꼭 선택하는 거예요. 급여 시간당 항목이 55,000원도 있고 72,000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그 중에 무조건 첫 번째 항목만. 그게 뭐죠? 2의 다섯 번째 셀이죠? 2의 다섯 번째 셀이잖아요. 얘 아닙니까? 얘 맞죠? 얘 맞죠? 자, 는 2의 다섯 번째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고 나서 쓰시기 싫으시면요 지워보세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이 편할까? 쓰는 게 편할까?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2의 다섯 번째 셀이 했는데 아까는 제가 는 2의 다섯이라고 썼지만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달러라는 기호가 좌우로 나왔잖아요. 그 달러 중에 오른쪽에 달러는 지워야 돼요.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F4번 키 있죠. F4번 키.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F4번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눌러보세요. 뭐. 그럼 나타났다 들어갔다 왼쪽에 나타날 수 오른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 셀을 딱 클릭하는 순간 양쪽에 달러가 나오면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오른쪽에 달러가 사라지고 앞에만 나타나요. 이때 키보드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키보드로 움직이면 방향 표시로 움직이면 안 돼요. 꼭 F4번 키 눌러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조건을 써요. 조건 6만원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6만원 라고 쓰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6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기 달러가 양쪽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F4번 키를 딱딱 누르면 달러가 한쪽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6만원 6만원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상. 크거나 같다. 수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크거나 같다를 이상을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기호가 키보드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두 개를 연속으로. 이걸 거꾸로 같다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쓰면 안 됩니다. 꼭 크거나 같다 이 꼭 순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를 만약에 이하를 써라 그러면 작거나 같다는 이렇게 원래 이제 위아래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수학기호처럼 쓰는 게 키보드에 없으니까 연속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다르다를 이렇게 쓰잖아요. 다르다. 근데 다르다는 기호가 우리 키보드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다 크다 이렇게 쓰면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기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이 기호가 없으니까는 크거나 같다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연속으로 쓰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수학기호도 없기 때문에 작다 크다라고 쓰는 걸 다르다라고 인식하게끔 약속을 한 거예요. 엑셀에서.
예.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크거나 혹은 같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하는 뭐예요? 이하는 작거나 혹은 같다. 다른 말로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과는 뭐예요? 초과는 크다죠. 크다. 미만은 작다잖아요. 작다. 그래서 작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같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 뭐. 같다는 이게 같다고, 다르다는 요게 다르다고. 이런 기호가 우리 수학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우리 책에는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간혹은 크거나 같을 경우에 6만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상이라고 쓰면 이상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다 아실 텐데 요 기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 이거는 어떻게 돼? 같다 이거 다 알아. 근데 이상도 다 알아. 근데 요렇게 쓴다라는 걸 몰라. 이거를 배운 사람만 아는 거지. 배운 사람만. 크다 작다는 알겠는데, 같다 이건 알겠는데, 다르다도 좀 다르고, 그렇죠, 모양새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6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즉 6만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함수식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 조건을 걸었잖아요. 여기는 따옴표에 조건을 안 걸고 그냥 쓰면 됩니다. 이때 아까는 우리가 컴마 구분해서 조건을 썼잖아요. 범위, 컴마, 조건, 컴마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컴마를 구분해서 쓰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수식. 네가 쟤보다 이러쿵 저러쿵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달러라는 뜻은 또 모르잖아요. 아직 설명 안 드렸잖아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보세요. 6만원 이상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요. 근데 8만원이 잘 보세요.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바뀌면 파란색이 안 나오죠. 다시 블럭 잡으세요. 다시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 세규칙 하시면 안 되고 규칙관리로 가셔서 아까 만든 규칙 있잖아요. 수식 여기 보이잖아요.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럼 뭐를 잘못 썼는지 꼭 확인하세요. 달러가 둘 다 나와서 그런 건지, 달러가 하나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호를 잘못 썼든지. 어? 자, 보세요. 달러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가. 처음에 딱 찍으면 두 개라 그랬잖아요. F4번 키를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오른쪽에 달러는 사라지고 앞에 있는 달러만 남아 있거든요. 요렇게 하고 크거나 같다 6만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3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고급 필터 조건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이 작업이 뭐냐면 필터 및 서식이에요. 필터 및 서식인데, 이 제2 작업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B의 네 번째부터 관리번호란 글자 있죠? 그리고 계약 만료일하고 총급여는 계산하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저 밑에 13번째, 14번째도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가 원래 데이터죠. 얘들만 복사를 해서 제2작업 밑에 제2작업 시트 있잖아요. 그래서 B2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예, 그냥 여기 붙여넣기 있잖아요. 복사도 있고 붙여넣기도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거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 붙여넣기 그겁니다. 그랬더니 계약일이 어땠어요? 칸이 좀 좁잖아요. 그럼 G하고 H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겠죠.
나머지는 굳이 넓히고 좁히고 할 필요 없겠죠. 다 보이니까. 자, 제 1작업 있잖아요. 제 1작업에는 원래 데이터. 원 데이터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제 2작업에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착장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계약일이 아까 이렇게 너비가 좁으면 샵샵샵샵 뜨니까 이렇게 제출하면 틀린 거예요. 감점당해요. 얘는 마우스로 적당선 조절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알아서 늘어나겠고.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거는데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은요, 지금 책처럼 고급 필터를 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자동 필터를 거는 것도 있고요. 자동 필터보다 고급 필터가 어려워요. 그리고요, 어떤 거는요,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뭐가 중복되냐면 관리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럼 그 중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세요.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딱 봐서 누가 아무개가 똑같은 이름이 2번 나왔네. 그럼 내가 제거해야지. 이게 아니라 컴퓨터에다 명령을 걸면 지가 알아 착 제거가 되거든. 그렇게 하는 문제도 있고, 제 2작업 문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3작업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3작업은 4작업은 똑같이 차트 그래프만 나오고, 2작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연습을 많이 해봐야죠. 일단 책대로 해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이렇게 거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작업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가지고 자동 필터를 조건부 서식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블럭 잡아서 6만원 이상이면 파랗게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필터는 뭐냐면요, 걸러내는 거예요. 서식은 뭐예요? 있는 데이터를 꾸미는 거죠. 필터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안 보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 있고, 그게 자동 필터고, 고급 필터는 저 많은 데이터가 12개가 아니라 8개가 아니라 한 20만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 책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데이터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만 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경우 것만 걸러서 따로 출력해 놓자 이거야. 그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근무지가 서울이거나 계약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을 B13번째 셀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가 그 조건을 써내요. 자, 보세요. 근무지가 서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무지가 서울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근무지를 근무자로 쓰면 안 돼요. 서울을 써야 되는데 서하고 뭐라고 한 칸 띄웠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돼요. 그럼 보세요. 근무지라는 글자 여기 있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근무지라고 똑같이 오겠죠. 그럼 서울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으니까 서울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겠죠. 이래도 돼요. 색깔이 빨갛게 들어가던 줄이 쳐져 있던 오른쪽에 닿아있던 상관없어요. 글자의 내용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써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5시간 이상이다 뭐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근무 시간을 Alt 엔터 쳐가지고 괄호 열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게 빠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예. 자, 근무지가 서울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이. 그럼 계약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계약일이라고 써도 되고, 이 글자를 그대로 써도 되고, 붙여도 되고.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근무지가 서울이고,
계약일이 2011년 1월 이후, 1월 1일 이후라는 거를 이제 명시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크거나 같다. 2011년 01월 01일. 2011년 01월 01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썼어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2011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다 포함되죠? 큰 거니까. 같은 거니까 2011년 1월 1일이죠. 그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해당 일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후니까 뭐예요? 이전이면 이 날짜보다 작은 날짜고, 이후는 이 날짜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당일날을 제외해라 그러면 크다라고 써야 되고, 당일날 포함이면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고. 근데 이렇게 쓰면 뭐냐면, 잘 보세요. 요렇게 쓰는 거하고 요렇게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요렇게 쓰면은 근무지가 서울이면서 2011년 1월 1일 이후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근무지가 서울이거나 아니면 계약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이거나 요거는 근무지가 서울이고 계약일은 2011년 1월 1일 이후고 이고라는 거고 이고 근데 우리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나 그랬잖아요. 이거나. 그러니까는 얘를 이렇게 떨궈야 돼. 이렇게 떨궈야 돼. 줄을 서로 다르게 해야 돼. 줄이 같으면 뭐다? 이고 and. 그러니까는 조건이 2개, 3개가 나오는데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되는 경우는 같은 줄에다 쓰는 거고, 지금 근무지라는 조건과 계약일이라는 조건 2가지가 나왔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면 OR 또는 혹은 이라는 조건인데 그때는 조건을 서로 달리 표현해주면 된다. 우리 문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계약이라는 글자하고 근무지라는 글자는 그냥 직접 여기다 근무지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지라는 글자만 같으면 되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 좀 메모해 드릴게요. 여러분 컨트롤하고 A가 뭐예요? 전체 선택이에요. 모두 선택하는 거라고. 컨트롤 B는 뭐예요? B 굵게 표현되라. 굵게 글자를 썼는데 진하게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컨트롤 C는 뭐예요? 복사죠? 그럼 컨트롤 C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종류가. 자, 컨트롤 X는 뭐예요? X는 오려두기. 다른 말로는 잘라내기라고도 하죠. 잘라내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러스 V는 뭐죠? 붙이기. 다른 말로는 붙여넣기. 그러니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복사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블럭 잡고 키보드로 컨트롤 C, 또 저쪽에 가서 컨트롤 V 그러면 딱 붙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와 연관된 몇 가지를 또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B하고 연관된 게 뭐냐면 컨트롤 I가 있어. I. 이건 뭐냐면 기울여서 어떻게 쓰지? 기울다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글자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태릭체라 그래. 이태릭체. 우리말은 이태릭체를 안 쓰죠. 영어는 이태릭 형태로 쓰죠. 표현을. 글자를 이렇게 약간 B는 볼드
그러니까 4B 연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B 그 볼도 굵다, 진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뭐가 있냐면 U는 언더라인이에요. 언더라인 밑줄. 이런 걸 알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자, 컨트롤 N 하면 뭐냐면, 새로 만들기. 다른 말로 새 파일. 새 문서를 만들 때 쓰는 새 문서. 여러분이 문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가, 엑셀을 작업하고 있다가, 새로운 엑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N 하면 돼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 네이버를 하고 있다가 컨트롤 N을 누르면 빈 창이 하나 떠요. 인터넷 빈 창이. 그럼 거기다가 다음을 열어놓고 쓰면 되고. 그럼 두 개를 볼 수 있죠. 그렇게. 예. CTRL 거꾸로 썼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그 다음에 O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열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는 불러오기도 되죠. 오픈. 컨트롤 O 누르면 이렇게 불러오기가 나와요. 불러오기.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컨트롤 O 그러면 열기, 불러오기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S. 이거는 세이브예요. 세이브 뭐예요? 저장. 여러분 작업하다가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 저장 버튼 있잖아요. 아이콘. 그거 누르셔도 되지만 컨트롤 S 눌러 저장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P 인쇄 프린트. 컨트롤 P 누르면 이렇게 프린터가 나와요. 인쇄. 네. 뭐가 있을까? 보세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 보세요. 컨트롤 N, 열기 컨트롤 O, 저장 컨트롤 S, 인쇄 컨트롤 P,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또 하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컨트롤 Z. 이건 뭐냐면 실행 취소. 실행 취소라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고 글자를 썼어. 글자를 썼는데 잘못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2011년 5월 5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모르고 5월 5일이라고 쓰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 주거로 딱 껴안아서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바꾸려고 애를 써도. 그때는 실행 취소를 하세요. 그럼 입력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쓰시면 제대로 나오죠. 근데 이게 한참 있다가 알게 됐어. 그럼 실행 취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를 거쳐서 실행을 취소시키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겠지. 얘만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는 없어요. 얘만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어떻게 돼? 요거를 셀서식으로 고쳐야지. 근데 모르고 내가 이거를 삭제했단 말이야. 삭제했어. 필요한데. 그럼 컨트롤 Z. 그럼 살아난단 말이야.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아요. 제가 요거는 공부방에다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인터넷, 메모장 어디 다 통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예. 또 있긴 있는데 하나만 더 써볼까요? 쓰는 김에 컨트롤 F는 찾기예요. 찾기. find라는 말이 있죠. 단어에 발견하다, 찾는다라는 뜻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만들 때는 자기네 영어에 쉽게끔 해요. 예. 자, 이건 지우지 않을 테니까는 공방에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예. 한 가지만 하고 어차피 중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요렇게 조건을 썼잖아요. 그렇죠. 요 조건은 제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일단 삭제하겠지만은, 자, 그러면 마우스를 어디다 클릭하고 쓰는 게 편하냐? 원래 데이터에다 클릭하고 쓰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고급 필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원데이터는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이 범위를 다시 정해주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걸 거거든요. 클릭하면 범위가 어디니 물어요. 그러면 범위가 여기네 하고 적어줘야 되는데 제가 얘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했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알아서 범위를 정해주고 들어가요. 편하지 아무래도. 해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필터 그룹에 있는 고급 필터라 그래요. 고급 필터. 그러면 다른 장소에 출력할 겁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목록 보면 아까 잡아줬죠? 조건을 정해줘요. 조건을 클릭하고 조건이 요 동네죠? 조건이 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마우스로 요 조건 범위라는 데를 클릭해 놓고 조건을 잡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다 클릭하고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B18번째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래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8줄의 데이터 중에서 서울 근무지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된 물품에 대해서 18번째 줄서부터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확인. 그러니까 서울 근무지 2개 나왔고 3개 나왔죠? 서울 근무지든지 아니면 2011년 1월 1일 이후죠. 근데 저 처음에 있는 거는 2011년 이전이잖아. 2009년도 거니까. 근데 서울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이면 되고 대전이 나오는 이유는 2011년 1월 1일 이후니까 2011년 1월 1일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서울이어도 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되고 그래서 4개가 나오면 될 거예요. 아래 거는 서울이면서도 2011년 1월 1일 이후가 공교롭게 맞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조건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중개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 100만 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명 중에서 이 회원이 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회원 같으면 성별이 여자를 골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범위를 정해주면 되고 뭐 키가 얼마큼 필요하다 그러면 키를 찾아야 되고 나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 꼭 이씨성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다 출력하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서류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연락처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몰라. 거기서는 엑셀로 하진 않겠지. 그렇게 회원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주면 목록이 착 나오겠지.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만들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게 엑셀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를 제거해야 됩니다. 결과를 제거하고 자,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근무지가 서울이거나 문제지에 계약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라 그랬잖아요. 당일날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이후라는 말은 현재 날짜보다 큰 것이 이후죠. 그리고 당일도 포함하는 거 같은 것도 포함해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해서 날짜를 쓰면 되고. 그러면 서울도 아니고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 건 안 나오겠지.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20만 개나 되는데 2,000개가 되고 20만 개가 되는데 그걸 눈으로 따지면서 아, 이 사람은 서울이 아니네. 2011년도 아니네. 빼고 이건 서울 오케이 됐네. 이거는 2011년 1월 이후니까 됐네. 이거는 오케이. 얘는 서울도 아니고 땡. 천안 땡. 대전 땡. 서울 오케이. 이렇게 눈으로 검사할 수는 없잖아. 20만 개나 되는 거를. 그러니까는 조건을 걸어놓고 원래 데이터 항목에다 클릭해놓고 밖에다 클릭해놓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고급 필터 들어가면 지금은 범위를 정해주는 건 아까 정해놓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고
최초에는 범위가 없었으니까 반드시 범위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에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범위를 잡아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지에 보면 B18번째 셀에다 복사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어디에요? 요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블럭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반드시 원하는 것만 딱 잡아주고, 복사 위치는 18번째 B18번째라고 문제 지정해놨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셨다는 것은 조건을 잘못 걸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고, 뭐 그렇겠죠. 잠깐. 그 다음에 얘들 결과 있잖아요. 결과를 블럭 잡으세요. 결과를 블럭 잡고 홈에 가서 여기 노란색 페인트통 보이시죠?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그 노란색 페인트통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채우기 없음이라고 있죠? 왜?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채우기 없음을 하래. 제목만 하면 되는데 그냥 다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결과에 대해다가 표 스타일이라고 있죠? 표 스타일? 여기 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밝게라는 그룹에 여섯 번째가 뭘까? 이게 여섯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8개가 있는데, 21개가 있는데, 여섯 번째 거, 이거 누르래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됐네? 됐죠? 끝 된 거죠, 그쵸? 오케이. 저장하세요.